예,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예술 사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명할 내용은 이제 예술 사업자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예술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제도, 그다음에 예술 사업자의 예술인 조합 활동 방해 행위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관한 것, 그다음에 불이익 조치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예술 사업자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술 사업자는 이제 이 법에서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기획, 제작, 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기획, 제작, 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렇게 종사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서 자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됩니다. 예술 사업자가 대개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더 많습니다. 법인에는요, 특히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포함해요.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는 거는 대표는 다른 사람을 하고 이른바 이제 실제로는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껍데기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도 이제 예술 사업자에 포함시키도록 해서 좀 실질적으로 예술 사업자가 규정되도록 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 정하는 예술 사업자는 등록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법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같은 경우인데요. 등록을 요구하지만 적어도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는 그런 거 없어도 예술 사업자로 됩니다. 그래서 미등록 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기획업자가 아니죠. 그런데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술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데요.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예술 사업자예요. 그런데 이 계약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난 서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으니까 구두로만 계약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예술 사업자가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예술 사업자가 돼요. 다만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예술 사업자에게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예술 사업자가 되면요, 해당하게 되면 이제 불공정 행위, 또 예술인 조합 활동 방해 행위, 그 다음에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행위 또는 불이익 조치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걸 저지르게 되면 이제 수사 의뢰를 받거나 징계 요구를 받거나 시정 권고,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예술 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술 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이제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예술인 복지법에서 있던 불공정행위 제도가 예술인 권리보장법으로 옮겨온 것인데요.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예술 사업자에게만 해당되어졌는데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는 이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으로 확대 적용이 됐다는 게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행위 종류는 5개 유형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그다음에 수익 배분을 이제 거부하거나 지연 제한하는 행위, 그다음에 예술 활동을 이제 방해하거나 지시 간섭하는 행위, 정보의 부당 이용 제공 행위, 그다음에 불이익 강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예술인 복지법에서의 그 실태를 보면 수익 배분을 거부, 지연, 제한하는 게 가장 건수가 많습니다. 신고 건수가요. 그러니까 정당한 몫을 안 나눠준 거죠. 대개 출연료 같은 것이 미지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공정 계약 강요 행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획안 같은 것들을 제출했을 때 그것을 이제 허락 없이 쓰게 되는 게 이제 정보의 부당 이용 제공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불이익 강요 행위는 뭐냐면
앞에 있는 네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네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기타 유형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이제 불이강요 행위에 해당되는 질도 따져보게 됩니다. 예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있게 되면요, 먼저 그 예술인이나 예술단체 또는 예술인 조합에 신고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인 보호관이 사실조사를 하게 되고요. 또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이제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해서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제조치나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구제조치는요, 뭐 수사를 의뢰하거나 또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율을 요구하는 게 구제조치고요. 시정명령은 이제 불공정행위를 중지해라 또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계약 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하라 또는 이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이 이제 시정명령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하거나 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정 지원을 중단 또는 이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 재정 지원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는 또는 예술지원기관으로부터 오는 모든 재정 지원 일체를 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술사업체 예술인 조합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인 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 사업자와 이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2인 이상의 예술인이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결성한 단체를 예술인 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특정 예술 활동이란 게 뭐냐면 일종의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술 프로젝트라고 얘기하죠. 그런 어떤 그 공연을 하는 공연 하나의 단위의 공연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내가 작품 활동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은데 어떤 특정한 예술 이제 작품 활동이 있겠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제작하는 예술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들이 있고 그런 예술인들이 그 특정 사업자와 예술 사업자와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또는 체결을 준비 중인 2인 이상의 그 예술인들이 단체를 결성할 수 있고 이것을 예술인 조합이라고 합니다. 이 예술인 조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고하게 되면 예술인 조합이 성립하는데요. 이 예술인 조합은 조합이란 명칭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이 예술인 조합이 결성될 수 있고요. 또 예술인은 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특히 얘도 이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되려면 이제 근로자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술인 조합을 결성해서 자신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어서 예술인에게 보다 진전된 이제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술인 조합이 예술 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계약 협의 요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예술인 조합이 이제 예술인 조합에 대해서 계약 조건을 이렇게 소속 그 조합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계약을 좀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계약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협의 요청을 받게 되면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는 그 계약 협의만 인정되며 그 예술인 조합이 계약 체결을 하거나 또는 단체 행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협의가 끝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조합의 구성원들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예술사업자는 예술인 조합 활동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예술인 조합 활동 방해 행위는 첫 번째로 그 계약 협의가 들어왔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입니다. 거부한다는 건 이제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해태한다는 건 뒤로 미루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되고요. 또 예술인 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특정 예술인 조합에 대한 가입이나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예술인 조합 활동 방해 행위를 하게 되면 예술인 조합이 이제 신고를 문체부 장관에게 하게 되고요. 그럼 예술인 보호관이 사실 조사를 하고 또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서 문체부 장관의 구제 조치와 시정 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술사업자의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행위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성희롱 성폭력 행위는 다른 법률이나 법령에 의해서 얼마든지 구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법에 따른 절차가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법에서는 성희롱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성폭력은 우리 성폭력 방지법에 따른 그 성폭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성희롱은 특별히 이 법에서 따로 좀 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예술 활동이나 또는 예술 교육 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희롱은 우리가 예술 활동,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창작, 실현, 기술 지원이라는 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예술 교육 활동, 창작이나 실현이나 기술 지원이 아니어도 예술 교육과 관련된 활동에서도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 교육기관에게도 이 부분이 적용되어진다는 점이 특징이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불협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욕을 하는 행위, 또 이런 것들이 성희롱이고요. 또는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유에 이익을 주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성희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희롱이나 또는 성폭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어떤 구제 절차를 밟게 될까요? 일단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거나 또는 예술인이 아니거나 당사자거나 당사자가 아니어도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불공정행위 제도와 좀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신고가 되면 예술인 보호관이 사실 조사를 하고 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제 조치나 시정 명령을 하게 됩니다. 구제 조치는 수사를 의뢰하거나 행정 처분을 하거나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요구 이런 게 있겠고요. 시정 명령은 성희롱 피해의 어떤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해주는 거죠. 사실은 피해를 구제해 준다든가 또는 격리 조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조치들이 있겠죠. 특히 그 기관에 대해서는 성희롱 같은 것들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교육 조치를 한다든가 예방 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또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한 내에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게 될 거고요. 또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그 재정 지원을 중단 또는 배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또 성폭력을 형사 고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사법당국이 성폭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소를 하고 우리 형사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5년 이내의 기한으로 재정 지원을 중단 또는 배제 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사업자의 불이익 조치입니다. 불이익 조치는 뭐냐면 예술 사업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예요.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공정행위가 있었다, 예술인 조합 방해 활동이 있었다, 성희롱 성폭력이 있었다라고 신고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예술인 보호관이 사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자료를 제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를 하게 되면 이걸 안 하게 될 또. 그래서 이런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불이익 조치는 경제적인 불이익 조치, 행정적인 불이익 조치, 이사장의 불이익 조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예술사업자에게 또 특별하게 더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 조치는 뭐냐면 신고자나 자료 제출자에 대해서
그 예술활동이나 또는 예술교육활동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도 불이익조치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요, 문체부 장관이 불이익조치의 이제 중지죠. 이런 시정권고나 이제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